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주제는 치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가 말해주는 수면 이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김혜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치과대학 구강내과 교실의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단국대병원 신경과의 신혜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를 간다, 이갈이 그러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전이를 떼고 아주 영구치로 이렇게 갈아지는 정말 전형적인 의미의 이갈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브럭시즘이라고 하는 이갈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면 이갈이를 이제 대표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갈이 하면은 치아가 부딪히거나 턱을 막 저절로 움직이거나 이런 현상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씹는 운동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불수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를 가는 증상을 말해요. 또 특히 낮에도 갈 수 있지만 잠자는 동안에 주로 이제 수면 이갈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불쾌한 마찰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치아 마모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치과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구강 이상 기능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연하, 침을 삼킨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턱을 움직이는 거를 정상적인 구강 기능 행동이라고 한다면, 손톱을 문다든지 아니면 입술을 자꾸 깨문다든지 혀를 민다든지 턱을 조인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하는 거를 이상 기능 행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갈이의 정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가 자꾸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꽉 무는 거, 때로는 탁탁탁탁 이렇게 태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를 가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갈이 소리를 하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갈이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빡빡빡 하면서 이를 이제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불쾌한 마찰음이 많이 동반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갈이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소리를 들어보셨겠지만 작은 소리도 있고 굉장히 큰 소리도 있고 또 오랫동안 가는 이갈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우리의 저장력의 거의 반 이상, 혹은 그거를 최대의 저장력보다도 아주 강한 힘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계속 가해졌을 때 치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씹는 면이라고 하는 게 판판하게 이제 교모가 되는 증상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있겠고, 또 수복물이 많이 파절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치주 질환이 없는데도 흔들거려요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치통, 치아의 신경이라고 하는 치수나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손상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혀의 앞접훈이라고 하는 이렇게 톱니 모양의 표시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양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씹는 면에도 하얀 줄이 생기는, 많이 깨물어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많게는 또 턱관절 장애라고 하죠.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아래 턱이라든지 여기 측두부의 두통이라든지 귀가 아프다든지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턱관절 장애 증상이 나타나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에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아침마다. 내지는 치아가 얼얼해요, 턱이 얼얼해요라고 하는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의 진단 기준은 일단은 수면 중에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인 이를 가는 소리, 아까 들려드렸던 그 소리처럼 이제 규칙적인 이를 가는 소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치아의 손상이 동반이 되거나, 혹은 자고 일어나서 기상 후에 턱에 통증이나 피로가 있거나, 측두엽 두통, 그리고 깨어났을 때 턱관절이 잘 벌어지지 않는 턱관절 개구 제한,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수면 이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갈이가 심한 경우에 자고 일어나고 나서 턱이 잘 벌어지지 않는 이런 턱관절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나요?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턱관절 질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녁에 주로 턱이 많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지는 타입도 있고, 또 주로 아침에 굉장히
모닝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치아가 얼얼하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면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침마다 턱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다 이갈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이 이제 그런 걸로 역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임상적인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턱이 아침에 벌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갈이 때문에 치아 손상뿐만 아니고 많이 불편하겠네요.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그래서 저희 이제 구강내과나 치과에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병력과 저희가 진찰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이를 갈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본 검사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직접 저 이갈할 선생님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내지는 배우자가 이렇게 너무 이분이 저 이를 많이 갈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같이 오는 염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환자분들이 저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게 이를 많이 갈아요라고 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은 약간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아까 이제 임상 사진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사인들이 있는 치아의 마모라든지 턱관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또 이갈이를 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 검사들 검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스플린트라고 하죠. 구강 장치들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모훈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거나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갈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때 쓰는 웨이퍼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마모가 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이를 가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갈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임상 검사를 하고 대체적으로는 생리적 범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지나치게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마모가 너무 심하다든지 혹은 코골이나 이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거나 다른 그런 그 잠꼬대나 이렇게 그런 이상 수면이 좀 관찰이 될 때 의심이 될 때 저희가 이제 신경과나 이렇게 진료를 의뢰를 하게 되죠. 수면 이갈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크게 나누어서 보존적인 요법이 있는데요. 행동 수정 요법, 바이오 피드백, 운동 요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구강 장치 요법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주사를 맞는 방법, 그다음에 이 수면 이갈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이제 원인 약물을 제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적으로 또 약물 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반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동반된 수면 장애를 치료를 해야 수면 질환, 수면 이갈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된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존적 요법이 조금 궁금했는데요. 혹시 행동 수정 요법은 어떤 걸까요? 실제로 이제 아주 병적이진 않지만 생리적으로 이를 늘 가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턱이 아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연구를 하고 환자분들 임상에서 보다 보면 잠잘 때만 이를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낮 동안에도 이를 많이 간거나 아니면 이를 꽉 물거나 이런 악습관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이제 믹스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면 이갈이 자체를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환자분들에게 낮 동안에 자신의 악습관들을 자꾸 평가해 보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입을 너무 꽉 물지 않도록 혀의 위치라든지 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기도 해요.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이제 저 남자분이 얼굴에 뭘 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본인의 어떤 악습관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씹기 근육에 전극을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근육의 활성이 올라가거나 이를 꽉 문다든지 막 턱을 조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저기서 삐삐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저런 걸 한 4, 5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뭐만 하면 여기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처치하는 것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마다 혹은 20분마다
알람을 좀 울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세팅한 다음에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지금 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치아가 위치는 어떤지, 뭐 혀를 막 밀고 있는 건 아닌지, 입 주변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한 번씩 체크하게 하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고치는 데, 행동을 수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면 위생을 사실 잘 이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수면 이갈이가 미세각성,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것과 연관이 깊다 보니까 수면 위생과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수면 이갈이의 치료에 보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강 내 장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이갈이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다른 동반 증상이 없는, 다른 동반 증상이라고 하는 건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턱 관절에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면 장애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평한 그런 이제 이갈이 장치를 쓰게 되는데요. 또 수면 무호흡이 동반됐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그런 이갈이 장치보다는 코골이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드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톡스 주사 요법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음식을 씹는 저작근 여기가 이제 마세터라는 근육이고 템포랄리스라는 근육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면은 수면 이갈이를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그 환자분의 이갈이의 심도나 빈도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갈이의 강도나 빈도가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좀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환자분이 만약에 통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든지 지나치게 이악물기가 심하다든지 이갈이의 패턴이 심하면 보조요법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교수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왜 구강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해서 턱을 자꾸 이렇게 힘을 주거나 낮에도 저절로 떨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신경계 장애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럴 때에는 사실은 보톡스 요법이 조금 더 1차적으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수면 이갈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면 양압기 치료를 하면 수면 이갈이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이제 수면 무호흡 그 방송에서도 저희 많이 소개가 됐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압력이 이제 수면 양압기에서 압력이 나와서 여기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 밤에 잘 때 기도가 눌리면서 호흡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이 나와서 기도를 이제 눌리지 않도록 방지를 시켜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수면 이갈이도 같이 더 호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수면 이갈이에 대해서 저희 지금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